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목한 런치 스탁. 오늘은 두 분과 이제 새로운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아래 공포가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현재 국내 증시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화목한 런치 스탁인데 조금은 속상하게 시작을 하게 됐네요. 네. 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펠링입니다. 리세션. 이 아래 공포라고 하는 거죠. 공포인데, 과연 R이 왔느냐? 아직은 뭐 좀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 몇 가지만 제시를 하면, 리세션, 징표로 결과는 3의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없던 공식, 없던 법칙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여러 곳곳에서 실업률, 고용지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어닝,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하회가 되는 이런 움직임 보이면서 우리가 참 믿고 그동안 견뎌왔던 AI라는 큰 테마도 흔들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감이 몰려오면 쉬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그리고 경제 침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매우 난감해 하실 것 같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든 그런 구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수록 학습에 매진을 해야 되고, 좋은 기업들은 계속 공부를 매진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몇십 년간의 주식 역사에서 얻어낸 교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진정한 인베스터 투자자시라면 한번 이럴수록 오히려 좀 마음을 차분하게 현재 매크로도 분석하면서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똘똘한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스터디를 실적은 잘 나오나 계속 한번 노크를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쪽 끝에 심희섭 연구원님을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중소형주니까 오히려 더 베타가 크다 보니까 하락도 더 큰 법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리서치 투자 전략, 특히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혹시 좀 약간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락의 진행형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일단은 빅테크 위주로 조정을 받으면서 그 밑에 중소형주들도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까지도 빅테크 위주로 가면서 그 관련된 반도체는 조선이든 중소형주도 같이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전까지는 좀 소외되었던 그런 주식들도 같이 보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동반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적인 기회 요인도 또 같이 부각이 될 만한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같이 오늘 같은 날 공부를 해두셨다가 다시 이제 시장에서 관심 가질 때쯤에 다시 이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현 씨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늦게 입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래 공포라는 이제 제목을 이제 적긴 했는데, 실제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피부로 좀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낀다기보다는 저희가 TV를 켜면은 헤드라인 자체가 좀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이제 금리나 이런 연준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주식 시장을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차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파란불인 게 좀 이제 주린이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스럽다, 떨린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계좌는 어때요, 상황? 지금 계장 상황이요? 네. 아니, 계좌. 계좌요? 네. 제 표정이 좋지가 않네요. 예. 자, 좋습니다. 되게 뭐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블랙 스완의 이슈들이 오다 보니까 하나씩 일대기를 한번 그어볼까요? 언제부터 하락을 했는지. 일단 트럼프 피격. 그렇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그 다음 빅테크 실적, 그 다음에 드디어 BOJ가 금리 인상,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급의 교란, 그 다음에 환율의 변동성 커지는 거. 일본 증시도 보셨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 오늘 이겼다. 더 많이 빠져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로? 그렇죠. 지수가 뭐 5% 급락이 지난 금요일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은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공교롭게 하면서 금리 인하. 언제? 그 다음에 25bp 갖고 되겠어? 50bp여야만 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예전에는 bad is good의 어떤 공식도 통용이 됐다면 지금 bad is bad입니다. 상당히 힘든 난항인데 중소형주 탐방을 가고 지금 중소형주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일단 매크로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가격 데이터를 보시면 싼 종목들이 좀 질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만한 똘똘한 종목들이 이제 툭툭 지금 눈에 보이시죠? 이제 매크로 영향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뭐 오늘도 계속 빠지고 있지만 네. 매크로 영향이 좀 덜해진다라고 하면 그때에서는 이제 매수로 고민할 만한 종목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에 대한 섹터는 어떤 섹터들입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기존까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보지 않던 테마 산업들이에요. 특히나 우주든 자동차, 산업경기, 조선, 소프트웨어까지 언제 작년, 재작년 이전까지는 다 한 번씩은 보셨었던 테마지만 올해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테마들 위주로 이제 다시금 또 소외되었기 때문에 주목받으면 또 반등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뭐죠? 일단 인텔리안테크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텔리안테크. 22년에는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핫했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많은 주식들이 움직였었는데, 이후에 이제 모든 주식들이 주가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성장을 올해 초까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서, 오히려 기대를 높여야 했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다현 씨, 이렇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그 2022년에도 주가가 꽤 괜찮았고, 잘 버텼어요. 가격대도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9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다가 이게 좀 약간 빠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성장 주술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안테크는 계속 빠지거나 바닥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증자 이슈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자금이 좀 필요한 모습들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실적이 나타나느냐, 좋았냐? 실적이 아직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래 공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똘똘한 중소형주 후보군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를 얘기하신 이유가 뭐죠? 일단 제가 볼 땐 실적이 이제 바닥은 확실히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액이 465억으로 이제 YOY 레포트를 보여주시면서 예, 하세요. 굉장히 크게 감소하였었고 올해 지금 이걸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반등을 시작해서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흐름으로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기대를 많이 가졌었고 반대로 그 기대가 나오지 않고 또 반대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2분기부터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3, 4분기에는 더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 기대하고 있어서. 자, 여기서 들었을 때 질문입니다. 다현 씨. 네. 질문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무슨 회사인지 지금 설명 들어서 이해됩니까? 뭔 회사인지? 통신 장비? 통신 장비? 네. 위성 기업? 이런 안테나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 종목은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계기, 그렇죠? 이제 위성 통신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G 네. 이런 거는 좀 친숙하잖아요. 그쵸. 통신 장비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하는 역할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저기 큰 바다에 갔을 때 바다는 통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 같은 데서는 통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쏴야 되냐면 저 적외도 인공위성으로 쏴줘야 되고 이 통신을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도 좀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5G나 6G 이런 데 보면 서울이야 어디서든지 다 통신이 잘 터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저런 데 약간 좀 뭐랄까 이머징 국가 가면은
이게 통신이 잘 안 돼.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빠른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이런 저궤도 위성 네. 관련된 인텔리안 테크 역할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통신주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먹은 사람이 없어요. 5G 관련 종목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과연 인텔리안 테크라고 하는 이 회사의 중계기, 이 저궤도 위성, 요게 좀 실적이 바닥에 찍었다고 하는데, 이 과연 수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약되거나 담보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숙제가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더 크게 매크로적으로 볼 때 이 회사가 이제 가장 큰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해상용 배에서 쓸 수 있는 위성 통신 안테나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조선 발주량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사이클이고, 이게 뭐 결국 2년, 3년, 4년 넘어가면은 건조되고 이제 배 위로 바다 위로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결국 통신에 필요한 안테나들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거다라고 봐서 이제 앞을 봤을 때는 수요도 다시금 증가하는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저기 재무제표 보니까 2014년에 PER이 48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 11배로 줄어들고 와, 내후년에는 6배? 네, 맞습니다. 야, 저렇게 밸류에이션이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회사고, 그만큼 더 이제 시장 대비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 회수기로 점차 진입을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제품입니다. 5월 중순부터 이 안테나가 기존까지는 이 접시형으로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가 이렇게 나갔다면은, 이거를 전자식으로 평면 패널 안테나를 만들어서 5월 중순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먹거리로 증가하면서 매출에 실적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향후 2, 3년을 두고 보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개그맨 남창희 씨랑 네. 이 회사를 탐방 가서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주식 담당자 뿔테안경 쓰실 분, 통통하신 분 아직도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심희선 연구원님이 추정하신 그 내용대로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만 보여준다라면 지금 현재 아래 공포로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이지만 충분히 저점 잘 잡으시면 충분히 리바운딩도 제법 나와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웹이라는 회사는 뭐 유명한 회사이고, 이 우주항공이라는 것이 큰 테마가 되려면 역시 또 우리 앨런 머스크 형이 또 뿜뿜, 그리고 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제 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책적 효과들이 맞물리면 충분히 지금 당장은 뭐 바닥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향후 미래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별점 5개 중에 몇 개 주실래요? 제가요? 네. 듣다 보니 한 4점? 네. 5점은 쉽지 않아요. 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컨텐츠 도와주시는 아나운서 분들 중에 귀가 가장 얇으신 분이에요. 참고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뭐죠? 토비스라는 토비스. 회사입니다. 네. 토비스. 이 회사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토비스도 저한테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토비스를 어떻게,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도박하는 데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카지노. 카지노. 네. 카지노 가면은 토비스 제품, 뭘 볼 수 있죠? 슬롯머신에 들어가는 모니터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토비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토비스가 슬픔이 많은 회사예요. 왜냐면, 토비스가 원래는 그 LG에서도 핸드폰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사업 접었잖아요. LG가 이제 핸드폰 사업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핸드폰 LG 향 벤더였잖아요. 그렇죠? 토비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제 LG가 안 한다고 하니까 토비스는 울었지. 아유,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그 사업을 LG가 안 한다고 하시니, 난 뭐 먹고 살아 했는데 벌써 주가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우리 한 6, 7월 때까지 보면 주가가 짱짱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고점 23,000원대에서 찍고 지금 벌써 17,000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미 있는 지지라인 121선이 지금 무너지면서 상당히 좀 걱정 아닌 걱정을 계속 지금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간략하게 페이퍼 보시면서 한번 좀 요약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이제 파란 박스에서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카지노에 들어가는 슬롯머신에 들어가는 모니터를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LG전자 핸드폰 다음으로 전장 차량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사업 모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최근 차량에서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들을 보면은 계기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이런 일체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면서 여기에서 성장이 좀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 1분기부터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카지노 모니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10년 넘게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양쪽 다 견조하게 성장하는 회사로 보실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실적들 한번 좀 추정하신 거 좀 보여주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거네요. 기존의 카지노 모니터 외에 전장 사업부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 회사의 실적을 보더라도 놀랍습니다. 지금 올해 8배 PER, 내년 6배. 점점 실적에 대한 담보 가치가 확보된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네. 동종업계 같은 종목 대비해서도 이 회사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진 ROE가 놀랍습니다. 거의 20%대 육박할 정도니까 요거는 좀 합격점을 좀 지금 당장이라도 줘도 뭐 무리가 없는데, 다인 씨는 어떠세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요거 네. 토비스. 저도 저렇게 실적을 예상하는 걸 보면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근데 전장 사업 쪽에서 조금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걸까요? 그렇죠. 전장 사업부가 진짜 원래 0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속도만 보면 오히려 카지노 모니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는 게 지금 강원랜드 이쪽이에요? 뭐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들어가요? 네. 전 세계 카지노 모니터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이제 코텍이라는 상장사와 토비스, 이 두 회사가 글로벌 시장의 90% 정도를, 글로벌 카지노 모니터 시장의 90% 정도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 주린이로서 질문을 하면, 강원랜드 주가 차트거든요? 네. 강원랜드? 되게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입니다. 그렇죠?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강원랜드가 주가가 잘 가야 약간 뭐랄까요, 가동률도 올라갈 거고 이럴 텐데, 그러려면 계속 모니터도 좀 빠르게 교체 좀 하고 이런 수주권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주린이 같은 질문은 어떻습니까? 강원랜드 주가와의 상관계수. 이 부분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즘 뭐 파라다이스 GK의 뭐 이런 외국인 카지노주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맞아. 글로벌로는 지금 경쟁 심화 단계, 카지노는 경쟁 심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서 각국에서는 세수 확보와 관광 산업 확대를 위해서 카지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얼마 전, 뭐 이제는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새롭게 열면서 카지노가 개장을 하면서 하나 더 늘어났고요. 뭐 일본도 오사카에 카지노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뭐 중동이든 미국에서도 없던 지역에 카지노를 계속 세우면서 글로벌로 카지노는 굉장히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서 토비스도 낙수 효과로 슬롯머신에 들어가는 모니터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반대로 카지노주는 이제 제가 담당이 아니지만 이런 경쟁 심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거 갖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생소하지만 KPF라는 회사입니다. KPF. 이거는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생소한 종목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현 씨 당연히 모르죠. 그쵸. KPF. 네. 그쵸. KPF. 당연해요. 생소했습니다. KPF. 야, 오늘도 이제 지금 우리가 녹화를 이제 월요일 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내일 영상을 보실 건데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정도 흐름에서는 야, 이거 뭔가 있다 할 정도의, 이날 왜 상승했습니까, 이날? 제가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심의섭이 대단한 엄청난 영향력을 다시 다 내려왔네요. 레프트 효과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레프트 한번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빵 하고 올랐다가 다시
그 이하로 내려왔어요. PPF. 그동안 정말 기었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 안 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볼까요? 네, 2022년에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 있었던 이슈가 EU에서 반덤핑 제재로 이제 중국산 화스너,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반사수혜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기존에 이제 발행했었던 CB 물량이 출회되기도 했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산업 경기도 같이 이제 주로 감소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다. 아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볼트너트입니다. 주먹만한 볼트너트를 이제 화스너라고 하는데, 이 화스너를 가지고 글로벌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은 기존까지는 중국이 강자였습니다만, 이제 미국도 EU도 반덤핑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보다는 이제 베트남의 생산 거점 그리고 한국의 충주의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KPF로 반사 수혜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서 실적도 한번 좀 가이던스 한번 볼까요? 아니, 다현 씨가 PER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PER? 5배가 안 돼. PER이. 작년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PBR이 0.5도 안 돼. 와,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총이 얼마죠, 이거? 시총 지금 1,000억 정도인데 오늘자 기준으로 1,000억 좀 깨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참 중소형주에서도 참 보기 쉽지 않은 매우 그 가치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닌가.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실적이 반영이 돼서 성장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제 볼트너트, 이 화스너 사업도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가면 경기 침체도 좀 완화되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가 자회사에서 이제 선박용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T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TMC의 이익 기여도도 조선업 포항으로 굉장히 좀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는 화스너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TMC 선박 쪽에서 많이 회복이 될 거고, 내년을 가면은 이제 화스너도 회복을 하고 TMC도 성장을 이어가면서 더 큰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선주의 상황과 매우 커플링하는, 동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겠네요.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아서 리포트를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지난 1분기 5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실적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실적 기간, 실적 앞두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현 씨, 다현 씨는 좀 질문이 있어요. 네.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픈데 저기 보니까 음식점이 2개가 있어요. 네. 비싸고 좀 싼 느낌. 네. 근데 너무 배가 고파. 네. 8,000원짜리 짜장면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12,000원짜리 짜장면 드시겠어요? 근데 약간 줄이 조금 있네. 12,000원은 줄이 조금 있고, 좀 있어. 8,000원은 저는 8,000원으로 갑니다. 그래요? 작고 소중한 월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8,000원으로 가서 그만큼 8,000원이지만 12,000원 값에 값만큼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배가 고프잖아요. 뭐 적절한 예시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도 밸류가 싸요. 근데 얘는 작년도 쌌고 재작년도 쌌단 말이죠. 근데 안 비싸죠. 이거는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그렇죠. 저평가됐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저평가라고 해서 이걸 덜컥 사면 내일 하루 종일 설사 쓸 수 있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 종목은 PER 5배도 안 돼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노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를 살짝 두들겨보는 차원에서 이게 저평가 탈피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상승 트리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자회사 TMC의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선주들이 얼마 전까지 계속 랠리를 가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다 리레이팅이 되었었는데, 이 KPF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이 조선 선박 케이블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좀 소외되었어서 반대로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좀 더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주가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정보 하나 더 보여주시죠. 뭐예요? 네, 뭐 모두들 아시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입니다. 컴퓨터.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차트 딱 보잖아요. 뭔 느낌인지 아세요? 뭔가 이 테마에 한번 내가 이 테마에 뭔가 탔구나. 테마를 탔구나 이거.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가 테마가 꺼져서 다시 제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다시 2023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다시 돌아왔었지, 주가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이 당시에 이제 챗GPT라고 이제 대표되는 이제 AI 종목들에 대한 테마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도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일어났었고, 이후에도 한 번 더 반등했었던 게 AI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또 다시 기대감을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엔비디아가 주가 흐름과 또는 엔비디아 외에 AI 관련된 강한 흐름이 어떻게 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비슷합니다만 이제 기존까지는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릴 것 없이 다 주가가 좋았다라고 하면 그 연초였습니다만 이후부터는 하드웨어 쪽으로 대부분 더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반도체까지 같이 랠리를 뿜으면서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많이 소외되었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는 기대해 볼 만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가이던스도 한번 보고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네. 실적 가이던스는 점점 올라가는 거는 맞네요. 자,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에 회장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또 하반기에는 AI 관련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하반기부터 약간 좀 기대감으로 오르는 추세가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의 회장에 관한 이제 법적인 리스크는 이제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연관이 없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윈도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이제 탑재돼서 문서 작성을 쉽게 하듯이 한글과 컴퓨터 한컴오피스에서도 이런 AI 제품들이 탑재가 되면서 또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 지자체에서는 다 한컴오피스만 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또 AI 사업으로 재평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음이 참 무거운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매우 길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시장에 오늘 월요일 보면 외국인들은 한 1조 한 4천억 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코스닥은 매수예요. 근데 선물도 오전 대비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매도가 있었지만 아직 매도량은 지금 현재 한 점심 식사 시간 이후거든요. 약간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들 선물 움직임을 보면 풋옵션 일부 매도하면서 좀 청산하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수급의 현 선물의 외국인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참 보시다시피 일본엔 환율의 모습들인데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근데 다른 나라 이머징 국가의 환율을 보더라도 멕시코라든지 기타 등등의 나라들 보면 환율의 약세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의심되는 것은 화면 바꿔주십시오. 왜 이번 주 시장에서의 상승 트리거가 되려면 몇 가지 단서가 필요한데 일단 엔 환율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월요일 이 시간에도 나스닥 선물은 빠져 있지만 일단 미국의 선물 움직임이 좀 돌려나갈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현물 정도의 매수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선물 플레이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매도 플레이는 좀 스톱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짜리가 지금 3.8에서 더 언더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상당한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것밖에 안 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오늘 내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SM 소비자 이런 지표들 쪽에서 또 쇼크가 더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점들도 일단 우리 이번 주에 계속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거겠죠. 가격이 매우 싸졌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변압기, 조선주도 잘 버티다가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심희섭 연구원이 가져온 종목들 다 보십시오. 7, 8% 다 급락입니다. 싸질 대로 싸졌다고 덜컥 사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탁월하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또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의 PER이 9배 하회했죠. PBR도 0.9배를 하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2020년 이후에 1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적이 유동성 위기 빼고는 특별한 명분 없이는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 침체 왔냐고요. 명확하게 진단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2500선이 깨진 2480포인트대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저점 매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바이더딥에 대한 근거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번 주에 굉장히 분주하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소형주를 커버하시는 심희섭 연구원님과 오늘 주린이를 대표하는 귀가 상당히 두터워지길 바라는 우리 김다현 씨를 모셔서 한번 해봤는데 주식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마지막 질문들 하나씩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이면 네. 주식을 좀 줍줍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줍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무서운 걱정, 것 같아요. 무서운. 네, 제가 샀을 때 꼭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심희섭 연구원님, 네. 지금 계좌 상태 어떻습니까? 다음 달 카드값이 좀 걱정입니다. 네. 주식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게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샀다가 지금 네. 저도 좀 증권사 직원으로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지금 이틀째 지금 계좌를 못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약간 컨틴전시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좀 내일부터 좀 계좌 열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일부터 화이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싸진 게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뭐 댓글에서 좀 악플도 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그러니까 안 되지 마. 근데 싼 거는 확실하게 싼 건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요거를 좀 잘 시장만 좀 차츰 안정기미만 보여주면 한번 좀 종목 플레이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이렇게 심희섭 연구원님과 한번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는 제가 다현 씨에게 부탁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 하지만 이렇게 또 테마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앞으로 있는 만큼 또 오늘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점 잘 참고를 하셔서 조금 현명하게 투자를 잘 하셔서 통장 잔고 좀 풍족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